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한 오피스텔에 사는 직장인 A씨는 재택근무를 시작한 지난해부터 층간 담배 냄새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화장실에만 들어가면 몇 층 주민이 뿜은지 모를 매캐한 담배 냄새가 코를 훅 찌르기 때문인데요. 없던 두통까지 생길 지경입니다. 참다 못해 건물주에게 호소했지만 조치를 해주겠다는 말뿐이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층간 흡연 문제 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베란다 창문을 여는 계절이 되면서 담배 냄새 민원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 간접 흡연이죠. 피해 민원이 2,844건으로 2019년보다 19.2%나 늘었다고 합니다. 층간 담배 냄새는 금연 아파트라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거주 가구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같은 공동구역에서 피우는 것만 단속 대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베란다, 화장실 등 사유지에서 흡연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항의는 경비원이나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이들은 입주자에게 실내 흡연 중단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층간 흡연자를 특정한다고 해도 이거를 이제 제재할 권한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적 제재에 나서면 거꾸로 또 피해를 볼 수도 있죠. 이것 때문에 또 문 쾅쾅 두드리고 들어가시면은 주거 침입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좀 생각을 하면은 이로 인해서 힘들다, 두통이 생길 지경이다 하면 이거를 막을 수는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조금 귀찮고 불편하긴 하지만 민사소송을 계속 제기를 하신다면 나중에 그분들이 피우는 걸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특히 이제 공동주택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에서 이로 인해서 항의를 많이 받아서 우리가 힘들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김지혁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지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시잖아요.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처음 출연이다 보니까 첫 재판 나간 것처럼 좀 많이 떨리네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말만 떨리신다 그러지 얼굴이나 뭐 목소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안 해본 일 없이 10년을 고생한 끝에 제 명의의 PC방을 차리게 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창업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모은 돈 1억 원으로는 건물 보증금과 인테리어에 투자를 하고 PC와 주변 기기는 프랜차이즈 업체 소개로 리스 형식으로 들여왔습니다. 다행히 PC방이 잘 되어서 인근의 2호점도 같은 형식으로 열게 되었죠. 하지만 코로나19가 닥치면서 2호점 사업이 어려워졌고 결국 2호점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2호점의 PC와 기기를 처분해서 2호점에 연체된 리스료와 임대료 납부에 사용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1호점 운영마저 어려워졌고 2호점의 리스료를 계속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서로부터 제가 고소되었다고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PC방에 리스로 들여놓은 물건을 처분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데요. 제 가게 물건을 처분한 것도 잘못인가요? 네, PC방을 정리하시면서 리스로 들여온 물건들을 처분을 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경찰 고소가 어떻게 된 건가요, 변호사님? 네, 사례자는 횡령으로 고소가 되어서 연락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비슷한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는데요.
리스 회사에서는 2호점 연체가 계속되자 2호점을 이제 직접 방문하는 등으로 이제 조사를 했을 테고 2호점 PC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사례자가 PC 등을 이제 횡령했다고 생각하고 고소한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그 뭐 구독 서비스 뭐 이렇게 하면서 물건들을 좀 이렇게 빌려 쓰는 이런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이제 물건을 살만한 뭐 형편이 안 되거나 내지는 잠깐 쓰는데 참 좋은 서비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렇게 리스로 자동차나 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뭐 병원에서도 의료기기를 리스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리스는 주로 이제 사업자들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고가의 설비라든지 자동차 등 물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2010년에 상법에 금융 리스업에 관한 일부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말씀하신 대로 뭐 가정에서도 렌탈 형식으로 네. 이 제도를 사실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뭐 리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이제 리스는 이제 리스를 이용하고 싶은 사람이 직접 어떤 뭐 기계, 설비 등을 이제 직접 선정을 하고 그 리스 업자가 그 물건을 판매자로부터 취득하거나 대여받은 다음에 그 물건을 다시 리스 이용자에게 이용하게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네. 이 리스 이용자는 리스 업체에게 직접 리스 이용료를 지불을 하고 리스 업체는 리스 물건을 공급한 사람에게 공급 대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 물건은 리스를 이용한 사람이 아니고 리스 업자가 샀거나 대여받은 것이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네. 핵심입니다. 할부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면 될까요? 뭐 이제 물품 대금을 납부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나눠서 납부하다 보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할부가 이제 물건 판매자와 구매자가 이제 직접 계약해서 다만 이제 결제 방식에 있어서 이제 신용 등을 바탕으로 대금을 이제 분할 납부하는 개념이라면 리스는 이제 이 리스 이용자가 더 폭넓은 범위의 물건을 직접 선택할 수가 있고 그 대금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스 업자와의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가 이제 물건이 항상 이제 최신으로 유지해야 되는 뭐 업종이라면 리스 물건을 반납하고 새 물건으로 다시 리스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네. 세금 처리에 있어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나 뭐 이런 부분은 할부면은 일단은 사는 사람에게 그 경우에는 소유권이 넘어오는 건가요? 근데 리스는 그게 아니고. 맞습니다. 그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리스 물건의 그래서 소유권은 리스 업자에게 있다 보니까 오늘 지금 사례처럼 그래서 횡령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사례자는 이제 PC 등을 이제 리스 형식으로 구매해서 마치 자기 소유 물건처럼 사업장에 이용해서 왔지만 PC 등의 소유권은 이제 리스 회사에 있었던 거죠. 이제 사례자로서는 이제 매달 리스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PC 판매자와 맺은 게 아니라 리스 회사일 뿐 사실 매월 PC 등의 대금을 분할 납부했을 테니까 할부와 차이가 없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물건이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건데 지금 횡령은 그러니까 지금 본인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인가 보네요. 맞습니다. 횡령은 이제 자기 소유 물건이 아니라 타인 소유의 물건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네. 물건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성립이 되는 범죄입니다. 주로 리스 계약은 리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리스료를 전액 납부하거나 마지막에 이제 약속한 정상금을 지급을 하면 리스 이용자가 리스 물건에 대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는 어디까지나 리스 계약이 만료된 후에 리스 업자와 정산을 한 후의 일이지 리스 기간 중에는 소유권이 리스 업자에게 유보되어 있으므로 리스 업자가 리스료를 내지 못하게 되는 경우 리스 계약을 협의나 계약에 따라서 해지하고 리스 물건을 리스 업자에게 반환하거나 또는 합의하에 처분해서 처분 대금을 연체된 리스료나 위약금 등에 투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정에서도 요새는 리스 물건을 많이 쓰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물건들을 임의로 어쨌든 처분해버리면 횡령죄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가정에도 뭐 정수기라든지 안마의자, 뭐 매트리스 등 뭐 다양한 방법으로 물건들을 리스 형식, 렌탈 형식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렌탈이나 리스 공이 소유권이 이제 렌탈 회사나 리스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렌탈 기간 만료 전에 렌탈 물건을 처분을 하면 횡령죄가 성립이 되고 횡령이 되면 이제 뭐 형법 제355조 제1항이 규정된 것처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네. 우리 사례자의 경우에는 지금 고소당했다고 지금 말씀 주셨는데요.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안타깝지만 이미 횡령 범죄가 일단은 성립은 된 걸로 보입니다. 뭐 가장 이제 처분하는 순간 이제 범죄는 다 성립을 돼버렸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리스 업체와 원만하게 어떻게 이제 남은 리스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변제를 할 것인지 조율해서 합의하는 게 최선이고 이제 뭐 경찰이라든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도 처음부터 횡령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었고 처분 대금으로 연체된 리스료를 납부한 사실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리스와 관련해서 소유권이 나에게 넘어온 줄로 내가 이해했다. 네. 이 부분을 좀 잘 소명을 해서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나쁜 의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부분을 잘 좀 설명을 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로 인해서 리스 업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내가 그럼 앞으로 어떻게 갚겠다, 손해배상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조금 잘 얘기하는 게 좋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오늘은 우리 요새 뭐 많이 지금 이용들 하고 계시죠? 렌탈 서비스, 리스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김지혁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플라워의 엔들리스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